지난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괴한의 폭탄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 남성 1명과 어린 딸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순위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의 14세 소년 대원이 자살폭탄 테러에 나서다가 군인에게 자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괴한의 폭탄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 남성 1명과 어린 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서안 지구 북부 이스라엘 정착촌인 말레 숑논 지역에서 괴한이 이들 부녀가 타고 있던 차량에 폭탄을 던졌다면서 괴한은 팔레스타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탄 공격으로 차량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어린 딸의 경우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아리엘 주택장관은 군대를 향해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3년 내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할 것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의 수정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아랍권을 대표하는 디나 카와르 유엔 주재 요르단 대사는 아랍권 22개국 대사들 간 비공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팔레스타인의 수정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수정 결의안은 앞으로 3년 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의 이 같은 지지 입장에도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쥔 미국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제프레스키 공보과장은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수정 결의안이 평화협상 타결 및 요르단강 서안으로부터의 이스라엘군 최종 철수 시한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결의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험에 처하게 할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조건들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도 팔레스타인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동예루살렘과 서안, 가자 영토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 자살폭탄 테러에 나서다가 군인에게 투항하는 극적인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서구 언론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한 회교 사원을 목표로 자살폭탄 테러에 나선 14세 소년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끔찍한 자살 무기로 동원된 소년은 시리아 만비즈 출신의 우사드 바후입니다. 소년은 최근 특수 제작된 폭탄 조끼를 입고 시아파 회교 사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후는 폭발 버튼을 누르는 대신 사원 앞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투항했으며 다행히 몸에 걸친 폭탄 조끼를 주위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IS 측이 어린이들에게 연필 대신 총을 들게 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IS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등 어린이들을 납치해 일부는 자살폭탄 테러 전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무하메드라는 이름의 한 소년은 많은 어린이들이 IS 장악 지역의 학교에 억류돼 지하디스트 즉 이슬람 성전주의자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복면을 쓴 무장대원들이 첫날 참수 비디오를 보여주며 만약 우리들이 탈출하면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에서 지난 6월 칼리프 국가를 선언한 후 처형한 사람이 2,000명에 육박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성명을 통해 IS가 지난 6월 28일 칼리프 국가를 선언한 이후부터 12월 27일까지 시리아에서 처형한 사람 수를 집계한 결과 1,878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희생자들이 시리아 2대 도시인 알레포를 비롯해 데이르 에즈조르, 하사케, 라파 지역에서 총살과 참수 또는 돌에 맞아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 중 민간인은 1,175명이었으며
그 안에는 여성과 아동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여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 지역에서 IS에 대항했던 샤이타트 부족민은 9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시리아군과 친정부 민병대 500명과 라이벌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 연계단체 알누스라 전선대원도 80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간축소는 IS가 자신들의 조직 내에서도 고국으로 탈출을 시도한 대원 등 120명을 처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안에 실종되거나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IS에 의해 처형된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과 격퇴를 위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정부의 정통한 현지 고위 성직자의 말을 인용, 이란이 IS가 본격적으로 발호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에 군사 고문관 1천여 명을 파견하고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군사 지원과 더불어 이달 초에는 이라크 북부 IS 기지에 대한 직접 공습도 단행했습니다. 이라크 성직자는 이란의 군사 자문과 지원 덕분에 이라크 북부의 여러 지역이 IS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비록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지만 IS 격퇴 작전에서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IS 격퇴를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란 역시 같은 시아파인 이라크 정권을 지키는 동시에 중동에서 급진 순위파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서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IS와 맞서려면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각자 할 역할이 있으며 그것은 이란도 마찬가지라며 이란 역할론을 공개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